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책 읽는 5가지, 별이 5개가 아니고요. 5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랑 책을 읽다 보면 동화책을 보통 많이 읽으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자녀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제 읽기 독립이라는 걸 많이 하실 거예요. 읽기 독립은 아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감상을 하고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스스로 읽기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제부터 혼자 읽는 거야 라고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같이 읽었다가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번갈아서 읽다가 한 페이지씩 읽다가 한 문장씩 읽다가 아이 스스로 읽고 부모님은 듣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게 아이 읽기 독립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읽기 독립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같이 읽는 게 효과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와 함께 책 읽는 5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내용이 중간중간에 읽기 독립한 아이들에게도 도움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습득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읽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모르는 내용 추측해서 읽기입니다. 왜냐면 동화책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아이가 신문을 읽거나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책을 같이 읽어도 예를 들어 풍선이 나오면 풍선이 뭐예요? 아니면 뭐 이상한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상한 나라가 뭐예요? 뭐 단어 뜻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상황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건 뭘까? 생각해 볼 기회를 꼭 주시는 게 좋아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빨간 모자가 나왔어요. 빨간 모자에 대해서 이거는 빨간 모자는 색깔이 빨간 모자야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일까 추측하시는 거죠. 뭐 글의 앞에 글의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아니면 이 포함된 문장이 어떤 내용을 뜻할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바로바로 알려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앞으로 읽을 내용에 더 집중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더 뭔가 알아내고 싶은 욕구도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추측해서 읽는 게 좋고요. 또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또 상상하고 추측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줄 치며 읽기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책 읽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연필로 밑줄을 긋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빌린 책은 안 되겠죠. 밑줄을 긋고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읽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밑줄 친 것과 형광펜으로 친 것 중에 아까 1번 모르는 내용 추측해서 읽기를 적용해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래도 모른다? 그럼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총 3번 읽었잖아요. 3번 읽었으면 이제 아이가 더 모르는 내용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모르는 내용을 사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문 서적이라는 건 뉴스를 보면 한 번에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번, 3번 혹은 다음날 다시 보면 이해가 될 때가 많죠. 자,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보다 아까 1번 효과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왜냐면 아이들이 우리 뇌는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냅스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읽으면 이게 연결이 되다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왜 그럴까? 이 내용이랑 관련 있나? 저 내용이랑 관련 있나? 생각하다 보면 시냅스가 계속 활성화돼서 공부머리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완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조하며 읽기입니다.
강조하며 읽기는 자,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부분 혹은 장면, 예를 들어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며 읽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동화책이 아니다, 공부하는 책이나 이런 혹시 제가 학습 만화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런 아이들이 읽다가 강조할 부분은 또 강조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강조하며 읽기가 좋은 점은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그 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며 읽기는 아이에게 어디가 제일 인상 깊어? 혹은 어떤 부분을 이 책의 내용을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을 때 어떤 내용을 꼭 말해주고 싶어?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강조할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약하며 읽기인데요. 아까 3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이가 책을 읽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요약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인물의 대화, 아니면 인상 깊었던 문장,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쓰게 합니다. 장면이나 대화나 문장을 쓰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기억에 남는 걸 쓸 텐데 보통 처음엔 쉽게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면서 쓰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문장을 2개, 3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쓴 문장을 가지고 엄마한테 그 문장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이가 그 문장들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내가 강의를 들으면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의를 들어서 내 지식이 되는 거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설명하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는 90%가 내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쓴 문장들을 통해서 책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게 공부할 때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내용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5번째는 되돌아가서 읽기입니다. 되돌아가서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을 아이들이 읽은 다음에 내용을 정말 계속 읽어도 쉽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돌아가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뜻을 모른다. 그럼 문장과 관련된 앞에 뒤에 문장 계속 다시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만약에 되돌아가서 읽기인데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일종의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소리 내지 않고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읽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집중해서 다시 2번, 3번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모르는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모르는 내용 추측해서 읽기. 2번째, 밑줄 치며 읽기. 3번째, 강조하며 읽기. 4번째, 요약하며 읽기. 마지막 5번째, 되돌아가서 읽기입니다. 이 5가지는 책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부모님과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때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